평범한 재료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달라진다. 재치 있는 입담과 깔끔한 레시피로 사랑받는 생활요리의 대가, 요리연구가 김하진.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 사러 나가려면 돈 들죠? 또 그 장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조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활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준다. 요리 초보도 1등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김하진표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요. 영상보다는 영하인 날씨가 더 많은 것 같고, 체감 온도로는 뭐 정말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몸은 춥지만 또 마음은 또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먹는 음식은 또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리들의 알토란 같은 팁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김하진 선생님께 그 요리의 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리 선생 김하진입니다. 네, 김하진 선생님. 아유, 이렇게 또 네.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네.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저희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요, 생태 맑은 찌개하고 사과 생채를 준비했습니다. 네. 생태 맑은 찌개요? 네. 어머, 이 생각만 해도 정말 후끈후끈해지는데요? 네, 오늘 생태 맑은 찌개는요. 네. 일본의 그 왜 지리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 뭐 대구지리 뭐 이렇게 맑은 네. 찌개같이 끓일 거예요. 네. 그렇군요.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생태 맑은 찌개 그리고 사과 생채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추운 날씨에 먹으면 딱 좋은 요리. 부드러운 생태쌀과 따뜻한 국물에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녹는다. 개운한 생태 맑은 찌개와 사과, 시금치, 부추의 색다른 만남. 상큼한 사과향이 입맛을 돋워주는 사과 생채. 재료 살펴볼까요? 생태 맑은 찌개 재료는 생태, 백합,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홍고추, 대파, 미나리, 애호박, 무. 양념 재료는 다진 마늘, 청주, 생강즙, 소금. 가다랑어 국물 재료는 물, 가다랑어포, 다시마. 사과 생채 재료는 사과, 시금치, 부추, 멸치 액젓, 다진 마늘, 식초, 참기름, 고춧가루, 설탕, 깨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생태 맑은 찌개와 사과 생채.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생태 맑은 찌개를 먼저 준비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육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분량의 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다시마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시간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하루 정도 읊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갈색에 이렇게 물이 되거든요. 네네. 다시마에서 충분히 이제 맛이 빠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냄비에다 올려놓고 네. 이제 한번 끓이시면 되는데요. 뭐 오래 끓이지는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하루 울끓는 물을 갖다가 지금 냄비에다가 넣고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네네. 한번 자리를 옮겨서 한번 보여드리고 자,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예요. 다시마를 집어넣고 끓이니까 네. 국물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색이 나왔죠. 보리차처럼 네. 색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마 맛이 충분히 나왔으면 네. 이때 불을 꺼주세요. 네. 불을 꺼주시고 이게 뭐냐면 네. 가다랭이 포. 아하. 네. 가다랭이 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네. 일본 말로 왜 갓소부시 그러잖아요. 요거 막 이렇게 막 쪼글쪼글 해지는 네, 거잖아요. 오코노미야끼에도 넣고 네. 국물을 하는데요. 여기다 넣고 5분 정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게 되면 네. 충분히 갓소부시가 가지고 있는 맛이 네. 빠지거든요. 그때 이제 맑게 채에다 건져서 준비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아, 요렇게 준비가 네. 되는군요. 요게 요 분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성되게 이렇게 걸러 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선생님 약간 네. 그 우동 국물 같은 그런 맛.
그렇죠. 나는 거죠? 맞아. 근데 우동 국물하고는 네.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충분히 생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맛이 이제 이렇게 가다랑이 포하고 네. 다시마 맛 네, 들어가는 거죠. 야,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생태찌개라 그랬으니까 제가 네. 생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 원래 이거는 생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명태라고 그래요. 명태. 총칭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명태라고 그러냐면 그 옛날에 네. 그 함경도 명천에 사는 네. 태실에는 성을 가진 어부가 네. 이 생선을 낚았대요. 근데 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명자를 따서 명자에다가 네. 그 사람의 성씨를 붙여서 태자를 해서 명태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생태라고 하는 거는 네. 아무것도 얼리지 않고 신선하게 잡은 걸 생태라고 합니다. 네. 그럼 북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말린 거. 말린 거. 아. 황태는 황태는 네. 노랗게 말린 거. 그러니까 덕장에서 네. 대관령 덕장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20번 이상해서 노랗게 말린 거를 황태라고 그러죠. 네네네. 여기 보시면 요 생태를 지금 다 손질을 했어요. 이렇게 네. 검은 것까지는 제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 검은 막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찌개 끓일 때는. 자, 이렇게 전부해 주시고요. 요새는 왜 슈퍼나 뭐 시장이나 마트나 다 이렇게 손질 잘해서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생태 요 대가리는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네. 요 입에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건 잘라주세요. 너무 험악해요. 네. 남자들 주면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네. 부인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무서운데 생태까지 그냥 입이 삐죽한 게 나와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은 확실히 손질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보면 요게 백합이에요. 아하. 요 백합이거든요. 네. 백합은 왜 날걸로 먹는다 그래서 생합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백합이라고 하는 거는 조개 중에 정말 조개, 오. 꽃 중에 꽃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몸에 좋거든요. 근데 바지락 같은 경우는 얕은 뻘에서 사는데 네. 백합은 좀 깊은 곳에서 살아가지고 네, 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사다가 이렇게 소금물에 담갔다가 네. 이렇게 건질 때는 소금으로 빡빡 씻어서 껍질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작은 거보다는 이 정도 큰 게 맛이 좋아요. 깊은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채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 준비해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애호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하게. 굵직굵직. 네, 이거를 너무 얇게 썰게 되면은 네. 너무 곤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굵직굵직하게 썰은 거예요.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접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주시고,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도 그냥 골pe 그냥 편안하게 썰어주세요. 뭐 사각으로 썰어도 되겠지만, 네, 이렇게 같은 직사각형으로 썰어주시는데요. 무도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네. 이런 데 들어가는 무가 너무 얇아서 부서지면 그거 역시 저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살캉거리는 것도 맛있거든요. 네네. 무 썰은 거 이렇게 옮겨서 담아보도록 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나리. 네. 미나리도 알맞은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접시로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다른 채소들도 손질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채소들이 들어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파 같은 것도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팽이버섯. 버섯. 네. 버섯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쪽쪽 찢어서 해주셔도 되고. 네. 근데 이거 찢을 때 너무 이렇게 콩나물 같이 찢으니까 건져 먹으니까 너무 화나.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굵직굵직하게 찢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새송이도 칼도마 있는 대로 옮겨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네. 새송이 버섯을 네.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이게 아주 그 정말 입안 가득 그냥 씹히는 그 맛이 아주 일품이잖아요. 근데 새송이는요, 네. 칼륨 성분이 버섯 중에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하는 데는 정말 최고거든요. 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네. 제가 끓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재료 준비됐으니까 네. 끓이면 되는 거죠? 네. 이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육수 내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네. 저희 준비된 냄비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육수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넣을 때는 생선이 끓일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생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축이 딱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오래 좀 끓일 줄 알았더니. 보통 많은 분들은 네. 이렇게 매운탕이라든가 지리 같은 거 끓일 때, 네. 아, 난 예쁘게 끓여야지. 네. 그리고 생선 넣고, 맞아요, 채소 넣고 맞아요. 막 끓이잖아요. 네. 그럼 생선살이 그 쫀득거리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생태찌개는 또 오래 끓이면 맛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요? 저는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알았어요. 생태찌개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네. 살이 부서져요. 아, 네, 너무 연해서. 네. 네, 이렇게 생태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알 있으면 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곤이에요. 아, 곤이를 요거- 집어넣으면 맛있잖아요. 요거 들어가요. 요거 네. 고소하잖아요. 이거 넣어주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태를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네, 얼른 수축이 되라고 네,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네. 백합. 백합. 아, 네. 이렇게 해서 백합도 넣어주세요. 진짜 시원하겠다. 네. 백합은 조금 끔찍끔찍한 게 좋다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백합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국물 맛이 더 좋아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네. 한 소금이 이제 끓었다고 하면은 네. 그때서 이제 채소를 넣고 끓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는 앞으로 이렇게 좀 내려놓고요. 요거 끓는 동안에 네. 저희 사과 생태 준비하나요? 네. 아, 뭐 준비. 왜냐하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